저번 영상에서 자연 네일이 얇아지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자연 네일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작업하여 다시 튼튼한 손톱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연 네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젤의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하는데 그 이유는 베이스층이 너무 얇게 되면 컬러만 갈아내려고 해도 베이스가 같이 날아갈 수 있고 자연 네일 또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층을 두껍게 하여 이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큐티클 케어를 마친 손에 UV 차단 장갑 껴준 뒤 유수분 제거까지 해줬어요. 샵 14번, 15번 영상에서 유지력도 좋으면서 젤 제거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과정은 생략해 줄 건데 그동안 소거프가 어려워서 힘드셨던 분들은 이 과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께감을 줄 수 있는 김미 베이스 젤로 원콧 해줄게요. 김미 베이스 젤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평소 베이스 젤 바르는 양보다 더 올리셔도 되고 원콧 30초 큐어링 해준 뒤 두께감을 위해서 투콧 30초 큐어링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레드와 샵 10번, 14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화이트를 사용해 줄게요. 아트를 시작하기 전 둥근 프렌치를 만들 때 알아야 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장 높은 지점 정하기. 손톱의 중앙선에 높이를 정하는데 이 높이에 따라서 둥근 프렌치의 면적이 결정됩니다.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지점을 정해주세요. 두 번째, 떨어지는 지점 정하기. 원하는 높이를 정했다면 둥근 프렌치가 떨어지는 꼬리 지점을 정해줘요. 세 번째, 곡선으로 이어주기. 떨어지는 지점을 정했다면 이 세 개의 점을 곡선의 형태로 이어주는데 곡선의 형태로 이어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곡선의 정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적용하면 둥근 프렌치를 만들 수 있어요. 레드 색상을 팔레트에 덜어준 뒤 빈 공간에 브러쉬에 묻은 젤을 많이 덜어내서 브러쉬에 젤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주고 작업에 들어갈 손톱의 첫 번째인 높이를 정하고 두 번째인 떨어지는 꼬리 지점을 정해줍니다. 세 번째, 세 개의 점을 곡선의 형태로 이어주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이어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옆면을 이용하면 선이 깔끔하게 따지는데 모든 컬러링이 마찬가지지만 선이 깔끔하지 않으면 완성도가 심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검지에는 화이트 풀콧을 해줍니다. 라인을 쉽게 따기 위해서 플랫 브러쉬 사용하고 있는데 둥근 프렌치 잡을 때 라인 따기가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다른 브러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지에는 화이트 둥근 프렌치를 해줄 건데 이번에는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아래에 브러쉬를 대고 누르면서 젤을 살살 올려 곡선을 따주세요. 약지에는 레드 풀콧 해주는데 라인 따기가 어려워서 플랫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분은 세척을 해가면서 쓰지 않으려면 플랫 브러쉬가 한 개 더 있는 게 좋습니다. 소지에는 화이트 풀콧 해줄게요. 30초 큐어링 해주고 투콧 진행해주세요. 투콧이 완료되었다면 30초 큐어링 해줍니다. 화이트 색상은 필요하다면 3콧까지도 진행해주시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이제 도트봉을 사용해 줄 건데 도트봉을 사용하기 전에 점을 찍는 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톱의 정중앙에 점을 하나 찍어준 뒤 그 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일직선을 만들도록 찍어줍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큼 이동하여 점과 점 사이에 위치하도록 찍어주세요. 일직선이 되는 것과 점과 점 사이에 위치하도록 신경 쓰며 찍어주고 반대편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찍어주세요. 5개의 도트봉 중에 2.0mm 크기의 녹색 도트봉을 사용해 줄게요. 화이트 젤을 도트봉에 묻혀서 왼쪽 손 위에 도트봉 잡은 손을 올려서 지지대를 만들어 준 뒤 손톱 정중앙에 콕 찍어주세요. 밑으로 내려와서도 콕 찍어주시고 크기를 좀 키우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콕 찍어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브러쉬에 젤 클렌저를 묻혀서 깨끗이 닦아낸 뒤 다시 찍어주세요. 도트의 크기를 키울 때는 같은 지점을 콩콩 찍어서 키우는 방법과 지그시 누르면서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손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지점을 콩콩 찍어주면서 미세한 오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키워주는 거예요. 지그시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되고 이 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도트의 사이즈를 아주 조금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도트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렬로 점을 찍어줬다면 이제 사이드를 찍어줄 건데 점과 점 사이의 너비만큼 이동하여 찍어주세요. 위의 점과 일렬이 되도록 하면서 왼쪽 점과 점 사이에 위치하도록 찍어주세요. 반대편 사이드도 같은 작업 해주시고 도트 안에 작은 버블이 있다면 도트봉의 반대편으로 콕콕 찍어서 터트려 주세요. 도트를 찍어줄 때 이렇게 불규칙하게 찍어줄 것이 아니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큼 이동하여 찍어주는 방법이 도트의 개수, 사이즈를 막론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도트의 사이즈가 크던 작던, 도트의 개수가 많던 적던 간에 도트와 도트 사이의 거리만큼 이동하여 찍어주면 도트의 개수, 사이즈에 관계없이 규칙적인 도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클리어 젤로 두껍게 오버레이 해줄 건데 저번 영상에서 배운 대로 프리엣지를 감싸주는 1차 작업 후 손톱에 가장 솟아있는 하이포인트 부분을 강조해주는 2차 작업을 해줍니다. 오버레이 작업이 끝났다면 탑젤 바르고 100초 큐어링 해주세요. 나머지 손에 UV 차단 장갑을 껴준 뒤 유수분을 제거하고 베이스 젤을 투콧 해줬어요. 엄지를 화이트 풀콧 해주고 검지도 화이트 풀콧 해줍니다. 중지는 레드 둥근 프렌치를 해주고 약지는 화이트 둥근 프렌치를 해주세요. 소지를 레드 풀콧 해준 뒤 30초 큐어링 해주시고 투콧 진행하여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화이트 색상은 필요하다면 3콧까지 해주시고 30초 큐어링 해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도트봉에 레드 컬러를 묻혀서 찍어주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손에 도트봉을 쥐고 작업하는 경우 지지대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도트봉과 손톱의 거리를 최대한 붙여준 뒤 도트봉은 가만히 있고 손톱을 도트봉 쪽으로 이동하여 점을 찍어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점을 찍어준 뒤에 이렇게 젤이 솟아있는 거는 오버레이로 덮어줄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버블만 확인해서 터트려 주세요. 오버레이 1차, 2차 작업해주고 탑젤을 발라서 100초 큐어링 합니다. 둥근 프렌치와 도트봉을 이용하여 아트를 해보았어요. 큐티클 오일을 도포해서 마무리 작업해줄게요.
오버레이를 두껍게 해주면 유지력이 놀라울 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오버레이 두껍게 하는 방법은 샵 15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둥근 프렌치를 하는 방법 중 4가지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곡선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 곡선을 2번에 나누어 만들어주는 것. 세 번째, 플랫 브러쉬로 라인을 따주는 것. 네 번째, 젤을 밀어 올려서 곡선을 만들어주는 것. 이 4가지의 방법 말고도 곡선을 이어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오늘 설명드린 방법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풀콧을 깔끔하게 바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아트에서는 둥근 프렌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네일 드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